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깜짝 놀랐잖아요. 네. 1,300원 바로 돌파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원화의 약세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게 좀 장기화가 될까? 다음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의 강세, 원화의 약세 이 구도가 최근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가가 1,306원 수준, 두 달 만에 최고치인데요. 금리차 우려와 강달러의 외국인 매수가 주춤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금통위가 이제 내일인데 일단 금리는 우리나라는 사실 더 올리기가 어려워서 동결론의 무게중심이 있습니다만 지금 환율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어제 발표된 수출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네. 예, 많이 충격적인 수치였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워낙 악화되다 보니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이제 정말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수출 데이터가 안 좋으면 그 나라에 대한 평가가 안 좋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 요인 그게 또 맞물려서 오늘 이런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환율이 재밌는 게 불과 예. 우리가 한 4개월 전만 하더라도 1,400원이었어요. 그때 대비했을 때. 그렇게 한번 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제 1,300원 레벨에 대해서 한번 좀 감을 잡자라는 예. 얘기인데 4개월 전에 1,400원이었다가 두 달 전에 갑자기 1,200원이 됐어요.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또 1,300원이 온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1,200원을 받기 때문에. 예, 그렇기 또 때문에 1,300원 잊고 있죠. 보통은. 그런데 예. 이제 1,300원이 왔다. 그래서 이제 1,400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조금 우리가 중간 선거라든지 뭐 그런 거 생각 안 할 수 없겠죠. 어찌 됐든 예. 지금 이제 그런 정도 중간 레벨에 와 있다라는 거죠. 자, 내일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준금리는 3.5고요. 미국의 네. 기준금리는 4.75에서 125bp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일 금통위에서 과연 25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죠, 먼저. 근데 시장에서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로 좀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추경호 부총리께서 지금 이제 물가보다는 경기에 방점을 찍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정부와 스탠스를 좀 맞춰갈 수밖에 없는 한은 물론 이제 독립된 기관이나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경기 쪽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는 정부하고 이게 또 맞아야 이게 또 경기 활성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일단 조금 뭐 이번에는 조금 물 건너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3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이 지금 50bp 얘기가 잠깐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그러니까 확률이 거의 없다가 50bp 확률이 조금씩 한 늘어나고 있는 15% 정도 추세죠. 정도로 이제 올라간 예. 상태에서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50bp를 하게 된다라면 예. 물론 이제 3월 그 전에 CPI를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금리 격치가 175bp로 확 늘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25bp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과거에도 150bp 정도의 격차는 견뎌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통위는 조금 지켜보지 않을까 쪽에 이제 우세로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이제 무역 적자가 좀 가파릅니다. 지금 이제 이번 달에 대략 한 60억 달러, 20일 동안에 60억 달러지만 이게 지금 1월부터 하면 180억 달러예요. 근데 예.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나타냈던 게 한 430억 달러 무역 적자인데 예. 거기에 벌써 3분의 1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뭐 불과 한 예. 50일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 조업일 수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왜 그렇게 안 데이터를 좋아질까요? 보게 된다라면 일단 무역 적자 중에 하나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랐고 반도체가 40% 급감을 했습니다. 예. 반도체가 40% 급감했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특히 이제 나라별로 보면 중국 쪽에 이제 급감을 했고 중국에 특히 이제 그 중국의 반도체 비중이 확 줄었고 예. 오히려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늘었어요.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늘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현재로서는 이제 수출 데이터들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그리고 뭐 가전, 휴대폰 이런 것도 다 수출 데이터 꺾였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1,300원대에서의 이제 테스트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상승하기에는 또 이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 번 이제는 몇 차례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중국이 이제 3월 5일 날 양회 때 어떤 드라이브를 거느냐에 따라서 위안화의 향방에 따라서 위안화가 우리 또 원화에 미치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죠. 거기에 이제 또 그거 지나고 나면
하면 4월 달에 이제 새로운 신임 총재 일본에 대한 예. 그런 트리거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1,400원까지 지금 간다라는 뭐 생각은 거의 뭐 없는 상황이고 1,300원 레벨대에서 예를 들어서 1,300원대 초반과 1,200원대 후반 그 폭에서 방향성을 좀 모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제 그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계획, 그게 네. 이제 12월 달에 이미 다 짜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레벨이 1,300원대 레벨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지금 이제 기업들의 채산성이라든지 이렇게 악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렇게 환율이 지금 약간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플레이하기는 좀 어렵죠.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1,400원에서 1,300원 내려올 때 한 차례 삼성전자가 올랐었고 예. 두 번째 이제 1,300원에서 1,200원 올라올 때도 삼성전자가 한 차례 움직였듯이 지금 물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여전히 사고는 있습니다만 양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도 환율이 어느 정도 결정이 좀 돼야 만약에 원화가 약세로 가더라도 외국인들은 그걸 보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강세냐 약세냐의 기로점에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약간의 변곡점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환율마저 이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지수를 같이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장 자체가 이제 상방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건데, 3월 양회가 다음 주인가요? 네, 예, 다음 3월 5일입니다. 예. 3월 4일부터 일주일간. 예. 그때 위엔화의 강세 요인이 많다고 보세요? 약세 요인이 더 많다고 보세요? 근데 그게 가장 그 결정적인 요인은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중국과 관련해서 예. 하는데 지금까지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의 행태를 보면 소비 진작이에요. 소비.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이제 과거를 보게 된다라면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어떤 예. 경기 부양책들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번 양회에서 그런 드라이브를 동일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인프라 투자에 따른 후유증 때문에 네. 여전히 소비 쪽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관련주들도 이제 움직임들을 보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양회 전까지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고 결국 이제 양회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방향성은 이제 다른 모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중국이 돈을 푸느냐 여부도 이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럼 지금은 이제 예단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대기 모드 이렇게 네. 정리를 하고요. 다음 기사 열고 그 섹터별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로봇 배달이 앞으로 가능해질 거라고 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단독 보도라서 이거 확인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소위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예. 거고요. 소위에서 하면 법사위 갔다가 본회의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소위에서는 거의 뭐 통과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이제 그렇군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통과를 코앞에 두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어제 당첨자에서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정리한 내용은 아니고 하나증권의 레포트인데 올해 길게 놓고 볼만한 8개 테마 가이드가 있어요. 그중에서 로봇 분야만 이제 추려서 정리는 뭐 제가 했습니다.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부품, 소프트웨어. 근데 어제 말씀드릴 때 실적이 찍히기 시작한 쪽은 이제 부품 쪽이라는 부분, 이 부분만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다음 자료 주시겠습니까? 도심에 금지하던 소형 물류센터 허용 그런 내용이고 택배든 로봇이 아파트 보안문 통과해서 승강기 타고 세대 앞까지 갈 수 있대요. 지금 기술력은 다 있는 모양이에요. 자, 이런 로봇에 대한 적용 범위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과정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말씀하신 그 아파트 들어가는 것은 이제 LH 공사와 같이 이제 시범을 한번 이제 하는 거죠. 데이터들을 좀 모아오고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지금 이제 나온 기사 같은 경우 이제 소위를 통과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현행법상 로봇이 도로 주행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예. 상태죠. 그래서 이번 소위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 도로 주행을 해야 되느냐, 인도 주행을 해야 되느냐인데 도로 주행 같은 경우는 속도 문제 때문에 워낙 저속이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인도를 통과시키는 부분들을 하겠다. 단 전제 조건이 이제 이거 나오면 이제 시행령에서 사고 시에 대한 보상 문제까지 보험 문제까지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에 대한
기술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라면 인력을 대체할 수 있고 뭐 택배를 할 수 있고 배송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면들이라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불의의 사고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만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정이다라고 봐요. 이게 폭발적으로 지금 이제 이게 당장 뭐 내일부터 시행된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정 중에 하나로 좀 보여야 되고 로봇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고 그리고 과연 그 로봇을 우리 국내 예산이 있을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로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뭐 윤리적인 문제든 안전의 문제든 그렇죠. 보안의 문제든 계속 개선을 하면서 네. 우리 주변에 적용을 해야겠죠.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예.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군다나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때까지. 근데 하지만 이제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 이게 당장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여전히 기대감 쪽으로 봐야 되고 팩트는 좀 멀고 예. 기대감은 좀 다시 불을 지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기대감으로 주식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예. 이제 내가 지금 살 때 이게 당장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팩트에 기반해서 사시는 거냐 기대감을 갖고 사시는 거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그렇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뉴스에 따라서 오늘 반응하는 것은 기대감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알고 지금 이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런 부분들 알고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꿈을 먹고 움직이는 테마의 움직임, 그리고 실적이 잡혀서 움직이는 펀더멘탈 근거의 상승 종목 이렇게 이제 가려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해 보인다라는 조언입니다. 예, 로봇 관련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광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각 그 완성차 기업들도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정말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배터리 전략 광물 전쟁이라고 커버가 달려 있고요. 한국 기업도 리튬, 니켈 공동 확보에 나선다는 내용. 이거 작년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이 오타났네요. 출범 시기 목적 요 내용 보시면 되겠고,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이뤄지는 거겠죠. 예, 우호국들 13개 국가가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뭐 안정적으로 광물 확보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현대차, 포스코 홀딩스도 이미 다각도로 이 사업을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뭐 GM, 스텔란티스 등등 이 광물 확보를 위해서 그 안정적으로 광물 확보를 위해서 어떤 광산 기업을 지분을 투자한다던가 아니면 그 공급 계약을 긴 관점으로 좀 맺는다던가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거는 이제 수요 전망이 당연하죠. 이제 리튬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건 전기차 돌아다닐 대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거니까요. 아실 것 같고요. 예,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뭐 MSP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예. 민간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설명회를 개최한다라고 좀 또 같이 보도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하는 건데 이제 정부 지금 현 정부의 이제 방침은 과거 정부에서는 이제 저런 자원을 하기 위해서 공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포스코가 나간다라든지 뭐 이렇게 한국 자원공사가 나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이제 했었던 부분들이죠. 가스공사가 나간다라든지,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 있었다라면 이번에 민간 부분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예. 공공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이 다 부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민간들이 이제 그 투자 금액이라든지 거 정확히 산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는 이제 서포트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개념이죠. 결국 이제 우리 민간 기업들 같은 이제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직접 이제 나서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미국과의 어떤 그런 그 협력 체계를 통해서 뭐 아프리카 부국이나 우리가 잘 모르는 쪽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 주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겠다라는 거죠. 예. 당연히 필요한 절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를 통해서 자원을 확보해 놔야 이것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진작에 중국은 아프리카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했죠. 전방첨나게 지금 이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남미 쪽에도 중국이 엄청난 자본들이 맞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브라질 최대 무역국은 중국이에요. 그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뒤늦게 뛰어든 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기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 트렌드고 이렇게 자원 확보한다는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제 주가에 이렇게 좀 어떻게 바람을 불어넣는 이런 예. 부분들이 될 거다라고 봐요. 글로벌 자원 전쟁 이제부터 미국이 이제 만들어 온 거 시작이고 이제 한 가지 조금 제가 된 것은 갑자기 이제 중국을 닫아라라는 거잖아요. 중국 외에 다른 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자원들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약간의 과열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나중에 후유증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고 예. 당장 물건을 만드냐 못 만드냐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지켜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중국이 또 들고 나오는 게 히토류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히토류 아무리 확보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여러분들 전 세계 히토류 중에 갖고 있는 비중이 37%밖에 안 돼요. 근데 전체 생산량은 93%입니다. 이 기술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이제 기술에 대한 지난한 싸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긴 하겠습니다만 이 자원 확보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이제 뭐 히토류 부분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또 나름대로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투자의 아이디어로 좀 연결해서 확대 분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 기업들이 공급망을 이제 예.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해서 원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관심 많으실 텐데 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조금 더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 매수 관점에서 2차 전지는 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생각보다 근데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진 않죠. 그러니까. 근데 예. 이제 저게 이제 하루 이틀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예. 당장 이렇게 하루 이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냐. 지금 이제 만약에 지수가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되면 네. 2차 충격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예.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2차 전지는 기남목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남목으로 모아가셔야 되는 주식이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기 이게 당장 뭐 이렇게 딱 밸류까지 주가가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다라는 점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투자의 아이디어로 좀 긴 호흡으로 조정 시 2차 전지주의 매수 의견을 주셨고 일단 지금 주가 반응이 있는 건 리튬 테마이거든요. 혹시 이런 원소재 관련 테마 광물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즘 뭐 테마죠. 리튬에 대해서 이제 리튬이 핵심 광물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예. 관심들을 갖고 계시고 리튬을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리튬 관련해서 또 CATL이 또 치고 나왔죠. 가격 인하요? 가격 인하 예. 효과를 또 치고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워낙 지금 이제 이쪽이 뜨겁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건데 그것도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튬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이제는 경계감을 표명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먹거리고 정말 중요한 거긴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이렇게 조금 시세가 급등한 면에 있어서는 항상 강조하지만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